안녕하세요. 자, 공무원 국어 봅시다. 우선 교재 설명을 좀 할게요. 교재가 1권과 2권 해서 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 제목이 2020년 이렇게 돼 있죠. 2020년 시험 대비라는 뜻입니다. 그죠? 지금 2019년이죠. 그죠? 2020년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새로 개정된 책입니다. 그렇죠? 수업을 보면 책 교재가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권은 현대문법과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은 문학과 비문학. 여기서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이런 따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학,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거하고 비문학, 설명문, 논설문 하는 거 알겠죠? 이런 거를 묶은 겁니다. 개정 7차 과정을 따지면 뭐 화작문, 합법작문, 합법작문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2군입니다. 그러면 시험법인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건데 수능 시험과 달리 수능 시험은 합법작문 몇 문제, 문법 몇 문제, 문학 몇 문제, 비문학 몇 문제로 정해져 있어요. 수능 국어 영역은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영역별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있죠? 영역별로 정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통상 평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1권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 나오고요. 2권에서 한 대략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비문학이 좀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꼭 영역별로 출제 문항 개수가 정해진 건 아니다. 수능과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렇더라. 근데 문제는 지금 이론 개념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은 초심자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에 맨 처음 오는 사람, 알겠죠? 또는 두 바퀴 오는 사람. 아니면 엄청 잘 공부를 했다가 다시 복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빠른 시간에 총 정리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개념 설명부터 해줍니다. 알겠죠? 개념부터 설명해 주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 어려워요. 두 개. 그래서 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시나 소설이 나오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어떤 소설 어떤 시가 나올지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심화 완강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는 문학 특강을 하게 되면 시험에 나올 만한 작품들을 싹 훑어주는 그런 수업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종합반에서는 어떻게 문항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이론 설명으로 위주로 할 것이고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 유형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한 설명문 논술은 지문을 적중시킬 수는 없잖아요. 시험지를 유출되지 않는 그죠?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잘 풀어요. 잘 푼다고요. 왜 잘 푸냐? 수능 문학 비문학과 공문의 문학 비문학을 비교해보면 수능 문학 비문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문이 길어요. 비문학 지문이 길어요. 수능은. 그러나 공무원은 지문 길이가 수능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나 소설도 수능에서는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것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 다른 문학 교과서에서도 특정 작품에서 나오지 않고 특정 교과서에서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안 배웠던 교과서 위주로 내죠. 그죠? 낯선 작품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공무원에서는 이 정도는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겠어? 라는 작품을 많이 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수능에 비해서 훨씬 쉽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두 개죠. 그래서 수업을 보면 총 8주가 있죠. 총 8주 수업을 합니다. 총 8주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문법과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위주로 좀 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8주 동안에 1권, 6주를 1권에서 할애를 하고요. 한 2주를 2권으로.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식당에서 밥 먹다가 보니까 학생이 와서 질문하던데 왜 문법은 자세히 하면서 문학 2권 할 때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러는 게 그분은 첫 시간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게 항상 도움을 주는 거죠. 똑같이 그냥 4주 이렇게 해버리면 문법은 그냥 날라먹게요. 그냥 날림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자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말만 해주고 스스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외우라기도 뭐를 좀 가르쳐주고 외우라 그지라고 해서 아침 특강 때 한자는 아침 특강 때 한자는 시험에 나온 한자를 처음부터 전범위를 쭉 한번 훑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한다 요령과 함께 외우는 방법도 조금씩 알려주죠. 근데 한자 자체를 아예 모르면 외워야죠. 알겠죠? 대충 하늘 천자라든가 물 숫자라든가 이 정도라도 안다면 왜 이 한자가 이렇게 생겼는지 어려운 한자들을 조금씩 암기하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그 한자의 육서 원리를 가르쳐줘가지고 한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수업을 아침 특강합니다. 그래서 아침 특강은 한 번 했던 아침 특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침 특강 때 한자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학생도 들어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꼭 들어주십사 하고 아침 특강이 거의 새벽 특강이죠. 아침 일찍 가니까 꼭 들어주시고 대부분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8주 중에서 6주를 1권을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6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가 9시에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올 때는 8시 50분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8시 50분까지는. 왜냐면 내가 8시 45분쯤에 올라옵니다. 8시 45분, 늦어도 8시 50분에 올라오는데 올라와가지고 테스트 용지를 나눠줍니다. 확인평가 용지인데요. 이 확인평가는 매일 10문제입니다. 10문제인데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이 기출문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시험이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해가지고 그 시험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주기 때문에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걸 풉니다. 그렇죠? 풀어가지고 다 풀면 시험지는 가지고 있고 답지 내는 제출지가 있어요. 마킹 오일마일 카드처럼 돼 있어요. 체크해가지고 맨 앞에 책상 분단별로 놔둘 겁니다. 거기 놔두고 스스로 놔두고 답과 해설지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죠? 답과 해설지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질문이 없으면 바로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난주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이 전범위 두 권 책을 두 권을 다 8주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복습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잠깐 되새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진도가 쭉쭉 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습을 그래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학원에다 동영상 강의 신청을 하시면 오늘 수업한 내용 있죠? 오늘 수업한 내용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그럼 오늘 수업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 알겠죠? 단 신청 학생이 무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전부 다 동영상 강의도 한 번씩 더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혹시 질문 있나요? 자,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언어 일반. 1번 언어 일반, 1번 개념. 이 개념이라는 것은 뜻이죠. 뜻. 언어의 뜻 그 말이에요. 언어의 뜻.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이다라고 했죠. 자, 언어가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그랬죠. 언어가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그랬죠. 그래서 음성이 뭐냐면 말소리, 사람의 말소리, 목소리. 누구의? 사람의. 그렇죠. 동물 말고 사람의 목소리, 이것을 음성 그럽니다. 쉬운 말로.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언어 하면 당연히 음성어로 된 건데, 아, 글자도 언어구나 라는 걸 좀 알아보세요. 말소로 되는, 음성어로 되는 언어를 음성언어라고 이야기하고,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자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언어가 아니고 글자도 뭐야? 언어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말만 언어가 아니고 글도 언어다라는 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언어의 3요소가 있는데 주체, 내용, 형식이 있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언어의 3요소, 언어의 주체, 언어의 내용, 언어의 형식 그러는데, 언어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누가 그 말이야. 누가 언어를 쓰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인간만이 쓴다 그 말이야. 인간이 써야 되고, 내용 뭐야? 뜻, 의미가 있어야 되며, 형식은 뭐야? 사람 말소리, 음성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언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 꽤 오래된 공무원 시험에서 꽤 오래전에 다음 중 언어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언어에 해당하는 골라라는 게 있었는데, 뭐 학생들이 많이 잘못된 고른 것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지르고 있다 할 때 이 소리를 밀치쳐놓고 이게 언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알아듣기 힘든 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무도 못 알아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자, 언어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1, 2, 3번 중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죠. 의미가 없죠. 언어가 아닙니다. 사육사에게 먹이를 더 달라고 침팬지가 소리를 내고 있다. 사육사가 그 소리를 듣고 먹이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 소리는 언어가 될까요? 언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주체가 없죠. 인간이 아니죠.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 중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진다? 언어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말소리를 인간이 말소리로 표현하는 거지. 그때 뭐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죠. 바꿔 말하면 의미를 음성으로, 어떤 내용을 말소리로 표현을 해야 돼. 알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 언어라 그런다. 누가? 인간이. 알겠죠? 그 다음 봅시다. 23번, 언어의 기능, 사상을 감정의 전달. 당연한 말이죠. 2번, 언어의 특성입니다. 자, 언어의 특성, 빨간색 밑줄. 자, 언어의 특성을 배우는데 1번 기호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 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어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세계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세계 모든 언어의 특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특성이 뭐냐 봅시다. 첫 번째 기호성이에요. 이 기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 아까 언어가 되려면 인간이 써야 되고,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하죠. 뜻을 말소리로 표현해. 그죠? 이때 말소리 있죠. 말소리. 이거를 기호라 그래요. 이 기호라는 것이 A, B, C, D, 기억년 1, 2, 3, 4 이것만 기호가 아니고 소리도 기호라 그래요. 소리 기호라 그래요. 뭐 소리 기호. 알겠죠? 그러니까 기호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말소리를 의미를 소리 기호로 나타난다. 소리 기호가 뭐야? 음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뜻을 의미를 소리 기호인 음성으로 표현한다. 이걸 뭐라 한다? 기호성이라 하는구나. 다시 음성 기호로 나타낸 이거를 뭐라 그래? 기호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호성은 언어는 의미를 음성에 담은 상징적인 기호 체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어도 기호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호야? 소리 기호. 유시가 말로 음성 기호다 그 말이에요. 음성 기호로 되어 있다. 알겠죠? 음성 기호다.
2번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할 때 그 자자가 임의 자자예요. 임의적이다 그 말이죠. 의자는 뜻이자고요. 자, 뜻,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하죠.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하는 게 기호성인데, 자, 예를 들면 길 위에 여기 서 있습니다. 길 위에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 뭐야? 했습니다. 뭐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무야. 그랬습니다. 나무다. 있죠? 그러면 저거 뭐야? 그 뜻을 뭘로? 음성, 나무라는 소리로 나타냈어. 기호성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이가 진정한 좀 뛰어난 언어학자 소질이 있다면 엄마 왜 나무야? 너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나물도 아니고 왜 나무야? 라고 물어. 엄마는 뭐라 해야 돼? 그냥. 알겠죠? 엄마도 그렇게 배웠어야죠. 그죠? 그냥 나무죠, 나무. 그죠? 그 말은 이게 자의성이에요. 뜻을 나무라는 소리로 나타내는데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 말은 의미와 음성 사이에 의미와 음성 사이에 그렇죠? 얘를 나무라는 소리 음성으로 나타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필연적 이유가 없다. 이거를 자의성 그래요. 자의적이다란 말을 임의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무라고 부르는지 이유 없이 그냥 나무라고 지금 이걸 뭐라 그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의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뜻풀이 볼까요? 언어의 개념과 음성의 결합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그 언중이라는 것은 언어 대중,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의 임의대로 결합시킨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임의성, 우연성 그럽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자, 이것도 자의성입니다.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른 것도 자의성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각 세계 언어를 말하죠. 각 나라마다 그거를 표현한 말소리를 뭐래요? 말소리가 뭐래요? 음성이죠. 음성이 다르다고. 언어마다 음성이 달라. 자, 요거 보세요. 요건 우리는 뭐라 했어? 나무라고 자의적으로 정했죠. 임의적으로. 근데 미국 놈들은 요거를 뭐라고 불렀을까? 나무가 뭐 예를 들면 트리라고 했겠죠. 중국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부르겠죠. 일본 뭐라고 부르겠죠. 왜? 미국은 왜 트리라고 그래? 그냥 트리라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그냥 정하니까 소리가 다 다르지. 음성이 다르지. 이것도 무슨 성이야? 언어의 자의성이다. 만약에 그 사물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이 전 세계별로 다 다를 이유가 없죠. 대충 비슷했겠지. 그죠? 이것도 자의성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니은 동음 이어나 이음 동여가 있다. 동음 이어나 이음 동여가 있다. 자, 이것도 왜 자의성이냐? 자, 동음이라는 것은 이 동자는 같다 그 말이고요. 음자는 소리 그 말이야.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의자는 뜻이자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동음이어는 뭐냐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달라.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달라. 소리는 같은 뜻이 달라. 예를 들면 배라는 게 있죠. 배. 자, 배가 크다 그랬습니다. 배가 크다. 임산부였으면 복부를 말할 것이죠. 그죠? 목포나 완도 진도에 있는 사람 같으면 물에 떠다니는 선박을 생각했을 것이고, 집이 나주인 사람은 배가 크다 그건 뭐야? 과일을 생각했겠죠. 그죠? 이거 동음이어죠. 배라는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르죠. 자, 엄마 먹는 과일을 왜 그 배라 그래? 그냥 자의성이죠. 물에 떠있는 타고 다니는 그 선박을 왜 배라 그래? 그냥. 물로 튀어나오는 내 몸에 있는 그걸 왜 배라 그래? 그냥. 그죠? 그냥 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에 전혀 다른 사람을 동음이어가 등장하겠지. 만약에 과일에 먹는 배를 배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다면 물에 떠다니는 선박을 배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그냥 짓다 보니까 어쨌다 동음이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음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야? 소리는 다른데 뜻이 같아. 소리는 다른 뜻이 같아. 엄마 동물원에 쪄 있는 그 동물 이름이 뭐야? 호랑이야. 그렇습니다. 아빠는 범이라던데? 같은 거야. 왜 같아?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의 이름을 한쪽에서는 왜 범이라고 했어요? 그냥 지은 거야. 왜 한쪽에도 호랑이라고 했어? 그냥 지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소리는 다른데 똑같은 뜻이죠. 이런 이음 동의어가 등장하는 것도 있는 것도 뭐야? 다 자의성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다음 3번입니다.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다.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다. 자, 말소리가 아까 뭐였죠? 음성. 자, 지금은 여보세요. 나무라 그러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조선 초기에, 조선시대는 얘를 나무가 아니고 뭐라 했냐면 나모라고 그랬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옛날에는 나모였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어? 나무로 바뀌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전에는 왜 나무였고 지금은 왜 나무예요?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요. 소리가 바뀐 겁니다. 소리가. 그것도 자의성이야. 그 다음에 의미가 변해. 뜻이 변해.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 어리다가 어떤 뜻이었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어리다는 어리석다가 아니고 뭐야?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죠. 음성은 그런데 뜻이 변해. 알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왜 어리석다 했어요? 지금 왜 나이가 적다요? 그냥. 그때는 그냥 어리석은 거고 지금은 그냥 나이가 적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알겠죠? 이런 것도 뭐야? 그냥 정하는 뭐에 속한다? 자의성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보기가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동미어나 이음 동의어가 존재한다. 음성이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했다. 또는 변한 단어가 있다. 이건 다 뭐야? 자의성에 속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사회성입니다. 자, 사회성은 뭐냐? 우리 아이는 사회성이 떨어져요. 이런 말 하죠. 유치원에 보내놨는데. 그죠? 왜? 자, 예를 들면 유치원 보내놨어. 그럼 어째야 돼? 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려가서 친구 때리면 되는데 안 되죠? 그죠? 줄 서야 돼, 안 서야 돼? 줄 서야 돼. 그죠? 그나마 친구 막 때려버리고, 그죠? 먹으라는데 안 먹고, 먹지 말라는데 먹어버리고, 막 이러면 사회성이 떨어지지. 사회성 떨어진다는 것은 뭐야? 지켜야 될 암묵적인 규칙이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사회성이 좋은 거고, 그 규칙을 안 지키면 사회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사회성이라는 것은 언어 간에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 봐봐. 아까 기호성은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하지. 근데 그 사이에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나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냥 나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나 혼자 나물, 나 혼자 너무라고 부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걸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한번 정해진 것은 분리한다는 거지. 즉 사회적 약속이므로. 언어는 한 번 이름이 붙여지면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거를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바꿀 역자를 써서 불역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른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성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불역성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 길 위에 있는 얘를 나무라는 음성 소리로 나타낸다. 무슨 성이야? 기호성.
근데 왜 남으로 정했는지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다. 그건 뭐야? 자의성. 이유는 없지만 한 번 정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뭐라 그래? 사의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번 역사성입니다. 역사. 자, 역사라는 것은 짧은 시간일까 긴 시간일까? 아주 긴 시간.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도 변한다.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도 변한다. 이게 역사성이에요.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도 변한다. 자, 가령 봅시다. 세 종류가 있어요. 신생, 성장, 사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신생은 새로 생겨난 말이에요. 새로 생긴 말. 분필, 자동차, 노트, 가방, 모든 단어. 이런 단어가 조선시대에는 있었을까? 없었죠? 그 이전에 없다가 나중에 새로 생긴 말이지.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없던 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알겠죠? 또는 성장, 음이나 음성이 변합니다. 의미나 음성. 자, 의미가 변하는 거 아까 뭐가 있었어?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음성이 변한 건 뭐야? 아, 나무 같은 거. 나무가 원래는 뭐였는데? 나무였는데. 여기 있죠? 이런 것도. 의미나 뜻이나 소리가 변한다. 변한다 그 말이야. 언어도 변한다. 사멸은 뭐야? 사라진 말입니다. 안 써가지고 사라진 말이야. 예를 들면 오얏 이런 단어. 자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 성씨 중에 오얏리 그러는데 지금 사라진 말로 표준어가 아니고 자두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표준어가 자두로 바뀌었죠. 이런 단어들은 사라진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역사성.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의 역사성. 언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중의 약속이 바뀌면 신생, 성장, 사멸한다 해도 가역성 바뀌는 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5쪽 봅시다. 메뉴에 1번 신생. 기존에 없던 말이 새로 생기고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신생어. 지하철, 인공위성, 컴퓨터 이렇게. 뭐 대전에 트램 생긴다 그러죠. 이런 것도 다 신생어. 없던 말이 생기는 거죠. 2번 성장입니다. 기존에 쓰이던 말의 의미나 형태가 변한다. 어리다,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 이건 뭐야? 뜻이 바뀐 겁니다. 알겠죠? 어여쁘다가 옛날에는 가엽다, 불쌍하다 뜻이었구나. 지금은 예쁘다 뜻으로 바뀌었죠. 뜻이 바뀌는 것. 얼굴도 옛날에는 신체 몸 전체를 얼굴이라고 했구나. 지금은 앞면만 이렇게 위에 동그란 거 앞면만 얼굴이었구나. 3번 사멸. 기존에 쓰이던 말이 없어진 겁니다. 원이란 말이 없어져 지금 백이라고 했구나. 알겠죠? 저문이란 말이 이제 천용 이런 식으로 없어진 말.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덧 변한다겠죠. 역사성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말 소리나 의미가 변하는 게 아까 분명히 자의성 그랬거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의미나 음성이 변하는 거예요. 역사성 그랬죠. 자, 그러면 변하는 것은 역사성이에요. 변하는 것은 역사성인데 왜 이때는 이런 뜻이고 왜 지금은 이런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자의성인 거예요. 그냥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 역사성이 어디에 들어가? 자의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잘 보세요.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다.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도 변한다. 무슨 성이냐? 라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 해야 돼? 역사성만 골라야 돼요. 근데 역사성이 1, 2, 3, 4가 없다. 그러면 차선적으로 뭘 골라줘야 돼요? 자의성을 고른 겁니다. 알겠죠? 다시 언어도 변한다 그랬어. 언어도 변한다 그러면 1, 2, 3, 4에서 자의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다. 그럼 뭘 골라야 돼? 역사성을 골라야 되는데 알겠죠? 골라야 되는데
1, 2, 3, 4 선택지, 선지해가 역사성이 없어. 그러면 타선책으로 뭘 골라라? 자의성을 고르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갖춘 성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1번, 보기 1번. 언어도 표현한다. 이랬습니다. 언어가 표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성과 의미사의 필연적 이유가 없다. 이래버리면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특성은 뭐야? 자의성밖에 없죠. 이럴 때는. 그때는 자의성을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리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자, 길에 서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나무라는 음성으로 표현해. 이게 무슨 성이야? 기호성. 알겠죠? 표현의 기호성입니다. 근데 왜 나무라 그래? 필연적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그래? 자의성. 그렇죠? 필연적 이유는 없지만 한 번 정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뭐라 그래? 사회성. 그렇죠?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지만 기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해. 그건 뭐야? 역사성. 됐죠? 이 네 가지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돼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쪽입니다. 5번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개방성은 뭐냐면 개방은 닫힌 거야? 열려있는 거야? 열려있는 거죠. 그죠? 열려있다라는 뜻인데 뭐가 열려있냐? 자, 문장 보세요. 여기 봐봐요. 문장. 말, 소리나 의미가 변하는 하나의 문장이죠. 문장 길이가 딱 닫혀있는 게 아니고 문장 길이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개방되어 있다. 그 말은 요것 때문에 문장이 끝났죠. 근데 이걸 말고 말, 소리나 의미가 변하고 뭣도 변하며 뭣도 변하고 뭣도 변할 수 있고 뭣도 변하고 문장 길이가 끝에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 긴 문장.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방성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뭐 또 개방되어 있나 보세요. 이 문장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죠. 한 개로 끝났지. 그죠? 또 만들 수 있죠. 두 개로 끝날 수 있죠. 또 만들 수 있죠. 문장 개수도 열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단어의 개수를 가지고 문장의 개수는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죠. 문장 개수는. 그래 안 그래? 그잖아. 의미가 변한다. 무엇이 변한다. 뭐를 먹었다. 뭘 계속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문장 개수도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수의 문장을 만든 겁니다. 무한수의 문장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것도 개방성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이 어려운 게 이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가 개방이냐면 생각이 개방돼. 생각이. 자, 지금까지 없던 말을 이 단어를 만들었는데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물건에 이름을 붙여버리고 인간은. 그죠? 그러니까 이 상상의 산물, 상상의 산물에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가령 뭐 투명인간 이런 거 있지도 않은데 만들어. 또는 용, 봉황. 근데요? 심지어 손오공 있지도 않죠. 근데 그런 단어를 만드는 거죠. 생각이 열려있다는 거지. 또한 눈에 보이지 않은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추상적 개념, 예를 들면 희망, 평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만든다. 결국 개방성이라는 것은 만들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5번 개방성. 언어는 언어 사용자에 의해 무한히 긴 문장으로 자, 무한히 긴 문장 여기 있네요. 무한히 긴 문장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언어는 끝이 열려있는 개방적 구조이다. 즉 무한수의 문장이나 무한히 긴 문장을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2번 보세요. 언어의 개방은 곧 사고의 개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상상의 산물, 투명인간, 용손 이런 것도 만들어 쓰고, 또 추상제고 관념적인 것, 추상제고 관념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추상제고 관념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평화, 희망 이런 단어들도 만들어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개방성, 다른 말로 창조성 그립니다. 6번 분절성입니다. 분절은 나누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잖아. 끊어고 나누어버리는 거죠. 자, 원래는 붙어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끊어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게 언어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한번 봐볼까요? 자, 예를 들면 봄이란 말과 여름이란 단어 한번 봐보세요. 이런 단어가 있죠. 다른 나라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봄과 여름은 붙어 있죠. 연속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 언어가 이때까지가 봄, 이때까지 여름이라고 그냥 나눠버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 또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턱과 뺨의 경계를 보세요. 여기 턱이라는 단어가 있고 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양에도 다른 나라도 볼이라는 단어가 있고 뺨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턱과 뺨의 경계가 없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할 거냐고 말이요. 뺨이야 턱이 애매모호하잖아. 이해돼? 또 뺨과 이마도 마찬가지죠. 손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손목이냐고. 경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것을 분절성 그래요. 이게 세계 언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 단어를 끊어서 표현한다. 이걸 뭐라 그래? 분절성 그립니다. 책에는 뭐가 나온다 볼까요? 읽어봅시다. 분절성.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부르짖어 끊어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보세요. 현실 세계 무지개 색깔. 자,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 부르죠. 근데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경계가 있어요? 없어. 그냥 쭉 이어지는 거지. 근데 그냥 레인보우 하면 빨간색,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끊어진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 붙어 있는데. 7번 추상성입니다. 자, 추상성. 추상성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이거를 추상화 과정 그래요. 여기 있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꽃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딱 꽃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아까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꽃은 결코 구체적일 것 같지만 구체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꽃의 종류가 너무나 많죠. 무궁화도 있고 뭣도 있고 국화도 있고 뭐 꽃이 많죠. 이것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향기가 있다, 뭐 뿌리가 있다, 줄기가 있다, 잎이 있다, 무엇이 어쩐다 이런 공통적인 걸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뭐라 그래? 꽃 그런 겁니다. 알겠죠? 이게 꽃이라는 이름이 꽃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고 종류를 싹 묶어서 공통적인 것을 그냥 꽃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야, 꽃 한 송이 받고 싶다. 꽃 한 송이만 사갖고 와 그랬습니다. 꽃 한 송이 사갖고 와라 그랬어. 그러면 추상성을 거친 단어야, 꽃이. 그러니까 수많은 꽃들 중에 심부름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다 쓰게요? 무슨 꽃이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때 꽃 얘를 상위어라고 이야기하고 무궁화, 국화 이거를 하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관계를 상하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무궁화에도 또 무슨 무궁화 종류가 또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다시 밑에 있는 무슨 무궁화는 위에 있는 무궁화의 하위어가 되는 것이고 이 무궁화는 다시 뭐가 돼? 밑에 것보다 상위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꽃도 꽃이 하위어가 되고 또 상위어가 있을 수 있을까? 있죠. 꽃보다 뭐 식물 그랬다. 그럼 식물이 상위어고 꽃은 다시 뭐가 돼? 하위어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지간한 단어들은 전부 다 뭐에 거친 거야?
추상화된 단어, 추상성을 거친 단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 체계성입니다. 이 체계성은 이제 말로 간단히 설명할게요. 체계성은 언어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 밑줄, 규칙이 예상되고 있죠. 그걸 체계를 갖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규칙성, 체계성을 설명할 때 밑에 보세요. 그것도 인정 써줄게요. 자,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에서 밥이라는 이 단어하고 어시라고 하는 이 형태소를 보면 이 밥 자리에 들어갈 단어는 선택 가능이 엄청 많죠. 한두 개가 아니죠. 100개, 1000개도 넘죠. 그렇지 않나? 그죠? 이런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 이거를 개방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개방적 선택. 반면에 이 어시라는 형태소는 나는 밥을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외에 뭐 별로 없죠. 한계가 있죠. 이런 것을 폐쇄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형태소를 배우는데 실질 형태소는 개방적 선택의 확률이 높고 폐쇄 선택은 뭐 형식 형태소 있죠. 실질 형태소는 개방적 선택일 단어가 높고 형식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주로 폐쇄 선택일 확률이 높죠. 있죠. 그래서 선택 가능이 많은 것을 개방적 선택, 몇 개 선택할 수 없는 게 뭐야? 폐쇄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마지막 정리만 해볼게요. 언어의 특성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이 세 개는 꼭 좀 알아두시고. 하도 잘 나오니까 뭐 분절성도 냈다가, 알겠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언어의 특성이 끝났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